명절만 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 계시죠. 시댁 가는 게 두렵고 시어머니 얼굴만 봐도 긴장되고 시누이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 많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하필 이런 시댁을 만났을까? 원망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시댁 갈등이 왜 반복되는지 그 업보 구조가 보이고 지금 당장 내가 먼저 고리를 끊는 5가지 방법을 알게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대대로 이어진 갈등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벌써부터 불안합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까? 시누이가 또 비교할까? 남편은 또 눈치만 보고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시댁에 도착하면 인사부터 조심스럽습니다. 목소리 톤 하나, 표정 하나 신경 쓰면서 최대한 밝게 웃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첫 마디부터 따갑습니다. 요즘 애들은 명절에도 편하게 입고 오네. 우리 아들 밥은 제대로 챙겨주고 사는 거야. 애는 왜 아직도 안 낳아? 이런 말들이 쏟아집니다. 참고 또 참습니다. 부엌에 들어가면 시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던집니다. 언니는 집에서 편하게 있다가 오니까 좋겠네요. 저는 애 둘 데리고 오느라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나를 게으른 며느리로 몰아갑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 하나 깨면 시어머니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 말 안 해도 그 한숨이 칼처럼 꽂힙니다. 남편한테 하소연하면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참아. 우리 엄마 원래 그래. 내가 좀 이해해줘. 그 말을 들으면 세상에서 가장 외롭습니다. 명절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아픕니다. 머리도 아프고 속도 쓰리고 가슴도 답답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다음 명절엔 절대 안 간다. 하지만 또 그날이 오면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이 고통이 평생 반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시댁 갈등을 상대 탓으로만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이라서, 시누이가 시기심이 많아서, 남편이 무능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실제로 상처를 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불교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시댁 갈등은 상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상대 사이에 쌓인 업보의 고리입니다. 전생에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말과 행동, 현생에서 내가 반복하는 마음의 습관, 그리고 상대방의 업보가 서로 맞물려서 지금 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바꾸려고만 하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상대는 내 마음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착하게 굴어달라고 빌어봐도 소용없고, 남편한테 나를 지켜달라고 애원해봐도 안 바뀝니다. 오히려 내가 더 억울하고 분하고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을 바꾸면 업보 고리가 끊어집니다. 내가 먼저 반응을 멈추고 마음을 돌보고 새로운 선택을 하면 상대방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시댁 갈등 업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시집 식구와 나 사이에 쌓인 미움과 집착과 원망의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한번 생기면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명절 때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똑같은 말이 오가고 똑같은 감정이 치솟는 이유가 바로 이 업보 에너지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나한테 차갑게 대하면 나는 속으로 화가 납니다. 그 화를 꾹 참았다가 나중에 남편한테 쏟아냅니다. 남편은 방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더 외롭고 서러워집니다. 이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다음 명절에 또 터집니다. 이게 업보 고리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는 운명처럼 정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업보는 언제든 바뀝니다. 그래서 시댁 갈등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댁 갈등을 만드는 5가지 업보 패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 패턴마다 왜 이게 업보로 이어지는지 원리를 알려드리고 지금 당장 멈춰야 할 행동과 시작해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첫 번째 패턴은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자동으로 무너지는 마음입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내 안에서 즉시 감정이 폭발합니다. 화가 나거나 서럽거나 억울하거나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이 자동 반응이 업보를 키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상대방 말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칭찬하면 기분 좋고 시어머니가 핀잔 주면 기분 나쁘고 이렇게 상대방 말에 따라 내 감정이 오락가락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없어집니다. 중심이 없으면 상대방 업보에 끌려갑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명절날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래. 집안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편하게들 산다니까.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며느리는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는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하지?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겉으로 표현 못하고 꾹 참습니다. 참았다가 나중에 남편한테 폭발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이야기를 꺼냅니다. 네, 엄마는 딸 시집 보내고 편하게 사네. 우리는 아들 장가 보내고 더 바빠졌는데. 이 말을 들으면 친정엄마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하지만 말대꾸할 수도 없고 그냥 억지로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반응하고 참고 쌓이는 과정이 반복되면 업보가 점점 단단해집니다. 내 안에 미움과 원망이 쌓이고 시어머니 안에도 불만이 쌓입니다. 그러면 다음 만남은 더 불편해집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할 행동은 이겁니다. 시어머니 말을 듣자마자 즉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멈춰야 합니다. 대신 시작해야 할 행동은 이겁니다.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 속으로 한 박자 쉬어갑니다. 아, 저분이 또 저런 말을 하시네. 내 안에서 화가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나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지 말고 그냥 저분의 습관이구나 하고 흘려보냅니다. 이렇게 자동 반응을 멈추면 업보 고리가 약해집니다. 두 번째 패턴은 시누이와 끝없이 비교당하는 고통입니다. 시댁에 가면 시누이와 나를 자꾸 비교합니다. 시누이는 애를 낳았는데 너는 왜 안 낳아? 시누이는 요리를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시누이는 효도를 잘하는데 너는 왜 안 와? 이런 말들이 쏟아집니다. 이 비교가 업보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비교당할 때마다 내 안에 열등감과 질투와 분노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이 쌓이면 시누이를 미워하게 됩니다. 시누이도 나를 견제하고 무시하는 말을 던집니다. 그러면 서로 악감정이 커집니다. 이게 업보 고리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명절 음식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딸은 참 요리를 잘해. 너도 좀 배워. 그러면 며느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왜 자꾸 비교하지?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참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시누이가 아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는 벌써 이렇게 컸어요. 언니는 언제쯤 애 낳을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나도 아이를 갖고 싶은데 사정이 있어서 못 낳는 건데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는지 서럽습니다. 이렇게 비교당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며느리 마음속에는 시누이에 대한 미움이 쌓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지내지만 속으로는 시누이 잘 되는 꼴 보기 싫어집니다.
이 미움이 업보입니다. 미움이 쌓이면 다음에 만날 때 더 불편하고 더 예민해집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할 행동은 이겁니다. 비교당할 때 시누이를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을 키우는 걸 멈춰야 합니다. 대신 시작해야 할 행동은 이겁니다. 비교당할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누이는 시누이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이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고 다른 길을 가는 거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시누이의 좋은 모습을 인정해 줍니다. 시누이가 요리를 잘하면 속으로라도 저 사람은 저런 재능이 있구나 인정합니다. 이렇게 비교에서 벗어나고 미움 대신 인정을 선택하면 업보가 약해집니다. 세 번째 패턴은 남편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원망입니다. 시댁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남편이 나를 보호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편은 눈치만 보거나 오히려 나한테 참으라고 합니다. 이럴 때 남편에 대한 원망이 쌓입니다. 이 원망이 업보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관계를 갉아먹는 독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원망하면 남편도 나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면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시댁 문제는 더 꼬입니다. 이게 업보 고리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핀잔을 줍니다. 너는 왜 맨날 늦게 와? 우리 아들 밥은 제대로 챙겨주는 거야. 이런 말을 듣는데 옆에 있던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며느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당신 엄마가 나한테 저러는데 왜 가만히 있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따집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 혼자 창피당하게 두고. 그러면 남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참아.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내가 좀 이해해줘. 이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는 세상에서 제일 외롭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여서 며느리 흉을 봅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집안일도 안 하고.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데 남편은 그냥 웃으면서 듣고만 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남편에 대한 원망이 쌓이면 부부 관계가 망가집니다. 남편을 믿지 못하게 되고 남편도 아내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댁 문제를 같이 풀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할 행동은 이겁니다. 남편이 나를 안 지켜준다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걸 멈춰야 합니다. 대신 시작해야 할 행동은 이겁니다. 남편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원망하는 말투가 아니라 차분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 하실 때 마음이 많이 힘들어. 다음에는 당신이 옆에서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구체적인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시댁 사이에 끼어서 힘들다는 걸 이해해 줍니다. 남편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같이 문제를 풀 동료로 대합니다. 이렇게 원망을 내려놓고 협력을 선택하면 업보가 풀립니다. 네 번째 패턴은 시댁 식구 앞에서 나를 작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시댁에 가면 자꾸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말도 작게 하고 웃음도 조심스럽고 눈치만 봅니다. 이렇게 나를 작게 만들면 시댁 식구들도 나를 만만하게 봅니다. 이게 업보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면 상대방도 나를 낮춰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시당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게 업보 고리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명절날 시댁 식구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며느리는 구석에 앉아서 말 한마디 안 하고 눈치만 봅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무조건 네 하고 고개만 끄덕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런 며느리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애는 주장이 없네. 맨날 눈치만 보네. 그러면서 점점 더 함부로 대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시댁에서 음식을 차릴 때 며느리는 부엌에서 혼자 일합니다. 시누이는 거실에서 편하게 앉아 있습니다.
며느리는 억울하지만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합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며느리를 보면서 당연하게 여깁니다. 며느리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를 작게 만드는 습관이 반복되면 시댁에서 내 위치는 점점 더 낮아집니다. 무시당하고 함부로 대해지는 일이 계속 생깁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할 행동은 이겁니다. 시댁 앞에서 지나치게 눈치 보고 움츠리고 말 못하는 걸 멈춰야 합니다. 대신 시작해야 할 행동은 이겁니다. 시댁에서도 내 의견을 차분하게 말합니다. 공손하되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음식 준비를 시키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 제가 이건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저것은 제가 잘 못해서 시누이한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공손하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 대화할 때 적당히 내 이야기도 합니다. 완전히 숨어 있지 말고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태도로 자연스럽게 참여합니다. 이렇게 나를 존중하면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5번째 패턴은 시댁 갈등을 남편이나 친정 엄마한테만 하소연하는 습관입니다. 시댁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남편한테 푸념합니다. 남편이 못 들어주면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친정 엄마는 화가 나서 시댁 욕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하소연만 반복하면 업보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하소연은 문제를 풀지 못하고 감정만 키우기 때문입니다. 남편한테 푸념하면 남편은 지치고 친정 엄마한테 말하면 친정과 시댁 사이가 나빠집니다. 이게 업보 고리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명절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며느리가 남편한테 말합니다. 당신 엄마가 오늘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정말 너무했어. 남편은 처음엔 들어주다가 점점 짜증이 납니다. 또 그 얘기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대답합니다. 며느리는 더 서러워서 친정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나한테 또 이랬어. 친정 엄마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시댁은 다시는 가지 마. 내가 내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해줄까? 이런 말을 듣고 나면 며느리는 잠깐 후련하지만 곧 더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하소연만 반복하면 문제는 안 풀리고 관계만 나빠집니다. 남편은 아내를 부담스러워하고 친정과 시댁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골이 깊어집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할 행동은 이겁니다. 시댁 문제를 남편이나 친정 엄마한테 감정적으로 하소연만 하는 걸 멈춰야 합니다. 대신 시작해야 할 행동은 이겁니다. 시댁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먼저 나 혼자 마음을 정리합니다. 하소연하기 전에 내 감정을 들여다봅니다. 왜 나는 이 말에 상처받았을까?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반조합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말할 때는 감정을 쏟아내지 말고 차분하게 사실만 전합니다. 오늘 어머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느꼈어. 다음엔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친정 엄마한테는 시댁 욕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엄마, 나 요즘 좀 힘든데 엄마 목소리 듣고 싶었어. 이렇게 말하고 따뜻한 위로만 받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정리로 바꾸면 업보가 줄어듭니다. 이 5가지가 시댁 갈등을 반복시키는 업보 패턴입니다. 지금부터 스스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래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망가진 적이 있습니까? 시누이와 비교당할 때 속으로 시누이를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남편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시댁에 가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게 됩니까? 시댁 문제를 남편이나 친정 엄마한테 감정적으로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까? 시댁 가기 전날 밤에 불안하고 잠이 안 온 적이 있습니까? 명절 끝나고 나면 온몸이 아프고 기운이 빠집니까? 시댁 식구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까?
시댁 관련 대화만 나와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까? 시댁 때문에 남편과 자주 다툽니까? 이 중에서 예라고 답한 게 많을수록 업보 고리가 단단하게 묶여 있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이 업보는 지금부터 풀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단지 업보 구조를 몰랐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5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방법대로 하루하루 실천하면 시댁 갈등이 조금씩 풀립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시댁 식구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기입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바로 화내지 마세요. 시누이가 비교해도 바로 속상해하지 마세요. 일단 한 박자 쉽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분이 저런 말을 하시는구나. 내 안에 화가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나를 관찰합니다.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감정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 반응이 끊어집니다. 자동 반응이 끊어지면 업보 고리가 약해집니다. 오늘부터 시댁 식구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3번 숨을 깊이 쉬어보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마음이 진정됩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하루 한 번 시댁 식구를 위해 기도하기입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미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업보를 가장 빨리 푸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전에 속으로 이렇게 한 문장만 말하세요. 시어머니가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시누이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짧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내 안의 미움이 줄어듭니다. 처음엔 입으로만 말해도 괜찮습니다.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하면 어느 순간 진심이 됩니다. 그러면 시댁 식구를 대하는 내 태도가 달라지고 상대방도 달라집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시댁에서 내 의견을 한 번이라도 공손하게 말하기입니다. 시댁에 갔을 때 무조건 참지만 말고 한 번쯤은 내 생각을 말해보세요. 공손하되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음식을 더 먹으라고 강요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배가 불러서 조금만 먹을게요. 이렇게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말합니다. 시누이가 비교하는 말을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제 방식대로 천천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대를 인정하면서도 내 선택을 지킵니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내 의견을 말하면 시댁 식구들도 나를 다시 보게 됩니다. 아, 이 사람도 생각이 있구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네 번째 실천법은 남편과 협력 관계 만들기입니다. 남편을 원망하지 말고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드세요. 남편에게 구체적으로 부탁합니다. 여보, 나는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 하실 때 힘들어. 다음에는 당신이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명확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작은 것이라도 도와주면 고맙다고 말합니다. 남편도 시댁과 아내 사이에서 힘들다는 걸 인정해줍니다. 이렇게 남편을 적이 아니라 동료로 대하면 남편도 조금씩 변합니다. 시댁 문제를 둘이 함께 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실천법은 매일 나를 위로하는 시간 갖기입니다. 시댁 때문에 힘들었던 날은 자기 전에 나 자신을 토닥여주세요. 거울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참 잘 견뎠어.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나를 위로합니다. 시댁 식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나를 먼저 인정해주세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면 상대방 말에 덜 흔들립니다. 내 마음이 단단해지면 업보가 풀립니다.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실천하세요. 오늘은 시어머니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기만 해보세요. 내일은 시댁 식구를 위해 한 문장 기도해보세요.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실천하면
한 달 후에 당신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댁 갈등도 조금씩 풀립니다. 이 방법대로 실천한 분들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 말만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망가졌는데 이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예전에는 시누이가 비교할 때마다 속으로 미워했는데 이제는 저 사람 인생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예전에는 남편한테 원망만 쏟아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부탁하니까 남편도 조금씩 도와줍니다. 예전에는 시댁 가기 전날 밤에 불안해서 잠도 못 잤는데 이제는 그냥 하루 다녀오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갑니다. 예전에는 명절 끝나고 나면 온몸이 아팠는데 이제는 피곤하긴 해도 마음은 한결 가볍습니다. 예전에는 시댁 식구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당당해지니까 상대방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가 당신한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댁 갈등이 생기는 5가지 업보 패턴과 그걸 푸는 5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댁 갈등은 상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상대방 사이에 쌓인 업보의 고리입니다. 이 고리는 내가 먼저 반응을 멈추고 마음을 돌보고 새로운 선택을 하면 풀립니다. 시댁 갈등은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 절대 안 풀리고 내가 바뀌면 조금씩 풀립니다. 내가 바뀌면 상대방도 언젠가 바뀝니다. 업보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할 서원을 함께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시댁 식구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하루 한 번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 자신을 매일 위로합니다. 이 서원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그 다짐이 당신의 업보를 정화하는 첫걸음이 됩니다.